자, 근데 여기서 건물의 가격이 올라가는 프로세스를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땅에 건물이 지어져 있죠, 그렇죠? 건물은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도 질문으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인 건물에서 병원 하고 싶은 의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 봐요? 일단은 첫 스텝, 네. 자산적으로 이루고 싶은 거, 그러니까 집을 사고 그 다음 자기 건물에서 자기가 병원 하고 싶은 거. 대부분 그럴 거란 말이에요. 아닌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냐면 처음부터 주어진 분들, 부모님이 해준 분들 빼고는 대부분 뭐 집을 사고 건물을 갖고 그 다음에 건물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개의 건물을 갖거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병원을 어디에 하냐에 따라 좀 차이가 나요. 어디에 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요? 그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의술을 베푼다 이런 그것도 있지만 돈을 버는 게 목적인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돈을 버는 것과 건물을 사는 건 역시 투자로 인해서 돈을 버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 건물에서 내 병원을 하는 거는 이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두 개는 별개거든요. 왜? 병원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꼭 자기 건물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내 건물에서 반드시 내 병원을 해야지만 이 건물이 가치가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시세 상승하고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병원을 하면서는 대부분의 이제 건물주들과 트러블 겪는 일이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임차로 들어갔을 때는 우량한 임차인으로 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둘 중에 좀 예민한 분이 있거나 성격적으로 아니면 임차나 임대를 처음 해보거나 이럴 때 이제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원래 좀 성격이 좀 특이한 사람을 만날 때도 있어요. 내지는 건물이 좀 하자가 있거나 이럴 때는 서로 불편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병원이 임차를 들어가면 이제 건물주와 사이가 거의 좋단 말이에요. 가끔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있거나 주위에서 누가 자기 건물에서 병원을 하거나 하면 자기 건물에서 병원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크단 말이에요. 전세나 월세 살다 보면 자기 집에서 살고 싶은 이게 커지잖아요. 집을 내가 산 프로세스와 똑같이 이것도 똑같은 프로세스를 통해서 내가 내 건물에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집을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건물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거와 이거는 사실은 별개예요. 이 두 가지가 정말 절묘하게 딱 맞을 때는 내 건물에서 내가 사업을 하는 게 맞지만 이 두 가지가 안 맞는 경우에 굳이 합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해요. 그럼 식당을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내가 하는 그 건물을 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 건물에서 장사가 잘 되는 경우에. 근데 이분이 어느 정도 벌었는데 내가 장사를 하는 입지가 너무 번화가라서 너무 건물 가격이 높아서 건물을 살 수가 없어요.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좀 안쪽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서 나와서 이쪽으로 가서 사업을 하는 거. 여기선 장사가 잘 됐는데 A급이었는데 내가 장사가 B급이 되고 내 장사를 위해서 이 건물의 위치도 사실은 애매해져요. 건물은 건물대로 위치가 좋고 내가 예를 들어서 사옥으로 임대를 하든 아니면 개별층으로 임대를 하든 아니면 어떤 다른 사업으로 임대를 하려고 건물을 산다면 그거에 맞게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나 아니면 이 건물을 쓸 사람이 없는 경우에 건물을 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목적은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내가 내 병원에서 하지 않더라도 건물 투자가 괜찮아서 얘를 몇 번 불려서 정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합치려고 하다 보면 엉뚱한 결과.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왜냐면 병원이 전국에 많죠. 사실은 내 건물에서 내 병원을 해야 할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어떤 차이죠? 이게 월세 수익도 높으면 좋고 시세 차익도 높으면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월세는 물론 뭐 전국이 다 나오는 거니까. 근데 시세 차익은 괜찮은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단 말이에요. 건물 투자에 있어서 월세 수익도 좋지만 시세 차익이 훨씬 더 건물 투자에 있어서의 수익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분야라 그 쪽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세 차익이 잘 나는 지역에서 내가 내 병원을 한다. 그럼 뭐 오케이. 근데 그냥 그런 거 다 모르겠고 나는 그냥 내 병원에서 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병원을 하는 지역에서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내 병원을 할 거야. 저는 이거는 사실은 자기 만족에 있어서는 좋겠지만 자산적으로는 사실은 맞지 않죠. 병원은 내가 병원이 잘 되는 곳에서 하고 부동산 투자, 건물을 산다는 거는 건물의 가치가 많이 오를 지역에 건물을 사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월세를 받아서 우리 병원을 운영하는 곳에 월세를 낸다. 생각해보세요. 반대로 건물 투자를 하기에 괜찮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병원을 굳이 옮겨서 나랑 전혀 상관없는 지역에 가서 병원을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전자는 자연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전자도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각자가 돈이 되게 해줘야 돼요. 뭐 제가 이제 의사분들 대상 내용이니까 돈이 되게 한다 이 말을 최대한 자제해서 하는데 합쳤을 때 시너지가 난다. 그럼 오케이. 근데 그 시너지라는 건 이쪽에도 좋고 이쪽에도 좋을 때가 시너지예요. 한쪽에만 좋으면 이 시너지가 아니죠. 병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의 꿈이 자기 건물에서 자기 사업 운영하는 거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투자는 부동산 투자 자체로의 메리트가 있는 지역에 해야 되는 거고, 사업은 내가 사업하는데 메리트가 있는 지역에서 해야 되는 거지. 이 두 개를 합친다고 했을 때 시너지가 안 나는 거는 그거는 얘가 얘를 위해서 희생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있는 지역은 잘 아는데 자기가 모르는 지역은 잘 모르니까 투자하기가 선뜻. 물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내가 잘 아는 지역이 부동산 투자로 괜찮은 지역이면 괜찮아요. 잘 아는 지역이라고 해서 투자를 내가 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없거든요. 그 지역에 아는 사람을 찾거나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옮겨가서 해야 되는 거지. 내지는 내가 저쪽을 모르니까 여기 가만히 있는 게 낫다. 이거는 사실 투자로 보면 지양해야 되는 자세? 그래도 많은 돈을 모르는 곳에 가서 투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이 그 투자를 한다고 하는 거는 그 지역에 대해서 자주 가보고 발품을 팔아보고 알아보고 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50억 건물 샀어요. 근데 50억짜리 건물이 시간이 5년이 지났어요. 60억 됐어요. 그거에 만족하면 그거 사는 거예요. 근데 나는 50억짜리가 100억 원 됐으면 좋겠어. 그럼 그런 지역을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재테크라는 게 궁극적으로는 그 최종적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어주는 게 재테크의 궁극적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은퇴를 하더라도 내 생활을 충분히 커버하고 남는 정도의 자산을 이루는 게 재테크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내가 잘 아는 지역, 내가 병원을 운영하고 거주하는 지역이 그런 지역이라면 거기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럼 여기서 해야 되는 이유는 없죠. 우리가 의사가 되려면 의대를 가잖아요. 공대 가서 전과해야지 이렇지 않잖아요. 네,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내 건물에서 내 병원을 운영하면 이거는 거의 죽을 때까지 갖고 간단 말이에요. 아니면 은퇴할 때까지 갖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점이 돼서 후회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병원을 그만두고 임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임대를 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가액을 알아보려고 했더니 알아보니까 이 금액이 내 예상과는 많이 다른, 긴 세월 동안 지났는데도 그렇게 많이 안 오른, 임대료도 그렇게 많이 안 오른, 그래서 생활은 되지만 내지는 내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 되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면 이거를 향후에 중간에 바꿀 수가 없어요. 왜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 없는 이유는 자, 내 건물에서 내 병원을 운영한다. 내 주위 사람이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이 건물을 팔면 뭐에 스크래치가 생기죠? 자존심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병원을 누구한테 팔고 임대로 들어가서 산다고 하면 임대로 쭉 있으면 마음적인 불편함이 없지만 내 건물에서 내 병원을 운영하다가 예를 들어 다른 데로 옮겨서 임대로 한다면 마음적인 불편함이 생깁니다. 차를 좋은 걸로 가다가 낮춰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테크를 시작하면 이거는 중간에 바꿀 수가 없어요. 은퇴하기 전까지는. 내가 이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다.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30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막 이렇게 된다고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건물을 하나 사는데 걸린 시간, 그리고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데 들인 노력, 건축비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다음 건물을 사기까지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럼 그 사이에 핵심 지역 올라가는 걸 내가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웬만한 병원 규모로 해서 예를 들어서 강남의 건물 가격 올라가는 거를 커버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아주 드물어 있긴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건물을 어디에 내가 사냐 이거에 따라서 재테크의 방향이 아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됩니다. 지방에서 병원을 운영하더라도 건물은 서울이나 강남에다가 사라는 거죠. 병원 개원한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 병원 자리 구하는 요건이 뭐예요? 일단 사람 많이 다녀야죠. 배후에 뭐 아파트가 있거나 아니면 아주 번화한 뭐가 있거나 내가 하는 과에 따라서 뭐 한 층이 몇 평 정도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정해질 거란 말이에요. 같은 과의 병원이 몇 개나 있나 이런 것도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왜 건물은 그렇게 선택 안 하세요? 내 병원 하기 좋은 위치 그냥 이걸로 정하세요? 병원 잘 되는 게 더 커요? 건물 잘 사는 게 더 커요? 자산 불리는데. 자, 이거는 병원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 다를 거예요. 병원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우리가 모이는 자금이 크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건물의 규모도 커집니다. 재테크에서 추구하는 거는 아주 쉽게 말하면 나보다 돈을 잘 버는 건물을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내가 병원 하는 것보다 왜 더 대충 위치를 정해요? 내가 잘 아는 곳이 조건이에요? 확실한 지역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보다 서울이 더 건물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입지가 좋은 건 누구나 알죠? 서울에서도 괜찮은 곳 몇 곳이 있죠? 그쵸? 그럼 거기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주 재미있는 거는 병원 개원할 때 그냥 내가 살던 곳에서요? 초중고 나온 곳에서요? 아니면 내가 살던 지역에서요? 잘 될 곳 다 찾아가지고 서울에 있던 분이 지방 가기도 하고 지방에 있던 분들이 뭐 예를 들어 다른 지역으로 가기도 하고 병원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옮기잖아요. 안 옮기는 분들도 있지만 옮기는 분들도 많잖아요. 주거지 자체를. 왜?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아는 지역에서 하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아는 지역은 이미 내가 하려는 과에 경쟁이 너무 많아. 근데 건물은 왜요?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줄 건물을 선택하는데 왜 내가 그냥 잘 아는 지역에서 합니까? 이거는 앞뒤가 바뀐 거예요. 얘를 위해서 얘를 포기하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도 말이 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지를 선택하는 게 있어서 지역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지역으로 가는 게 우선이고 그러고 나서 그 지역을 알아보든 본인이 직접 발품을 팔든 시간이 없으면 뭐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든 그 방법을 통해서 괜찮은 지역에 괜찮은 건물을 사는 게 우선이지 병원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건물을 삽니다.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뭐 아주 큰 부지에다가 건물 내가 직접 짓는다. 이거는 많이 거꾸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거꾸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 쉽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전국에 어디에다 건물을 지어도 똑같은 건물을 짓는다면 건축비는 동일합니다. 근데 다른 건 뭐죠? 땅값. 그러면 서울에 100평 살 돈으로 지방에 예를 들어서 뭐 800평, 900평 살 수 있는 데도 많단 말이에요. 서울에서는 특히나 강남에서는 땅 가격을 넘어가는 건축비란 없어요. 땅이 100억이면 건축비가 100억이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지방에서는 예를 들어서 괜찮은 지역이라고 치더라도 건물 좀 괜찮게 지면요 건물값이 땅값을 무조건 넘어가요. 자, 근데 여기서 건물의 가격이 올라가는 프로세스를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땅에 건물이 지어져 있죠, 그렇죠?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노후되죠. 감가상각합니다. 그 어떤 건물이라도 뭐 예술작품 같은 뭐 역사적인 예를 들어서 뭐가 있는 그런 건물은 빼고 우리가 대부분 짓는 건물은 감가상각합니다. 수리비가 들어가고 얘는 돈을 요하죠. 땅값이 얘의 감가상각을 상쇄하고 올라갔을 때 이 건물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눈에 보이는 건 건물이지만 실제 가치 상승을 하게 해주는 건 땅이에요. 건물값이 100억이에요. 땅값이 300억이에요. 그럼 100억이 감가상각하는 속도와 300억이 올라가는 속도 적어도 3배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간만으로 얘가 떨어지는 것보다 얘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겠거나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디는 땅값이 30억인데 건축비가 100억 들어갔어요. 얘가 떨어지는 속도, 얘가 올라가는 속도 이거 상쇄하고 올라가기 어렵죠.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건물들이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대로 가거나 물가가 올라가는데 가격이 그대로라는 거는 이 가격이 떨어지는 거나 똑같잖아요. 땅값이 높다고 해서 이 상쇄분을 이게 정리하고 올라가? 아닐 수도 있잖아 얘기하지만 이게 상식적인 선이에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땅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건물 짓는 비용이 더 들어가 하는 지역이면 이거 상쇄돼서 올라가기 힘들어요. 물론 최근 몇 년 동안 막 올랐으니까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오른 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 강남이랑 비교를 해보세요. 땅값의 비율이 더 높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신경은 적어도 써줘야 돼요. 건물을 살 때는. 네, 오늘 제가 할 말은 일단 충분히 한 것 같고요. 이어서 제가 그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요. 그 내용까지 잘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